전 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습 선생이 징심록을 읽고 쓴 징심록 추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6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5장, 6장까지는 징심록과 징심록을 지으신 박재상 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이렇게 찬탄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5장, 6장까지를 이해하시려면은 견백석을 아셔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은 견고하다 라는 뜻이죠. 백은 흰 백자입니다. 석은 돌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전국시대에 공손용이라는 사람이 내건 하나의 궤변이라고 합니다. 단단하고 흰 돌인데 돌을 만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촉각을 쓰는 거죠. 촉감을 써서 이 돌을 만지기만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돌이 단단하다고만 알 것이고, 반대로 보기만 하고, 시각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고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이 돌이 단단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져만 본 사람은 이 돌이 단단하다고 우기고, 눈으로만 본 사람은 이 돌이 희다고만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슷한 의미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각장애자가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한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니까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구렁이 같이 생겼구나,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큰 기둥 같이 생겼구나 라는 그 불교의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불교의 코끼리 이야기는 똑같이 시각장애자가 촉감, 촉각이라는 감각만 이용해서 같은 코끼리를 두고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이 견백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촉감을 이용하고 한 사람은 시각을 이용해서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다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결국에는 세상의 모양새고, 세상의 이 견백으로부터 초연한 박재상 공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5장과 6장이 이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심록 추기 제5장. 대저 세상 사람들이 다만 해가 동쪽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는 것만 알고 서쪽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모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동쪽이다 서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는 소위 징심록이 말하는 눈이 너무 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곧 빛을 없애고 밤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하여 해가 서쪽을 따르는 이치를 증명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가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반대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적으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다라고 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야반에 밤에 눈을 감고 해의 뒤를 따른다면 반드시 이 해가 서쪽을 따라서 동쪽을 향하는 것을 볼 것이니 서쪽을 따라서 다시 동쪽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해가 이렇게 가지만 저쪽에서 갔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에 곧 편견을 버리고 또 대지와 산천이 공중에 떠서 함께 도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면 이러한 그 상대적인 개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쪽이고 서쪽이요, 서쪽이 바로 동쪽이 되어 마침내 동서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이때 곧 원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다라고 하는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도 볼 수 있는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부딪힘이 없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를 보고 서로 쓸데없이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세상의 어리석은 논쟁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감고
돌을 만지면 다만 그 견고한 것을만 알고 만지지 않고 보기만 하면 다만 그 흰빛만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표면의 감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면과 이면의 두 감각의 교추를 모르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을 서로 교류를 해서 그것을 이제 교추라고 서로 교류를 해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고 만지는 감각을 모두 갖춘 후에야 곧 그 전체를 얻을 것이요. 전체를 얻을 것이요. 원각을 얻을 것이요. 비록 표감만이라도 겉의 감각만이라도 그 교추하는 이치를 알면 역시 그 전체를 얻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단단한 곳이 흰 것이요. 흰 것이 단단한 것이 되어 끝내는 단단한 것과 흰 것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이것을 가리켜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제상공이 징심록을 지으신 이 박제상공이 통관을 얻으신 그러한 그 깨달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6장은 그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주의 그런 이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6장 모든 사물은 표리가 있다. 겉과 속이 있다. 이면이 빽빽하면 충실하고 속이 빽빽하면 충실하고 드물면 구멍이 뚫린다. 표면이 겉이 빽빽하면 색이 모이고 드물면 없어진다. 이는 허실 공색의 교추이다.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견, 백 이렇게 단단하다, 희다. 겉이 빽빽하면 충실하다. 겉이 드물면 구멍이 뚫린다. 표면이 빽빽하면 색이 모이고 드물면 없어진다. 이는 허실과 공색의 교추이다. 허와 실, 공과 색의 교추이다. 서로 교류하면서 이 감각을 서로 메꿔주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실이 빽빽하면 견고하고 실이 빽빽하면 견고하고 드물면 기가 빈다. 드물면 기가 빈다. 색이 빽빽하면 질을 만들고 색이 빽빽하면 질을 만들고 드물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온다. 이는 기질과 견백의 교추이다. 기질과 견백의 교추이다. 그러므로 색질 견실한 것은 색질 견실한 것은 바탕이 있어서 밝히기에 족하고 바탕이 있어서 밝히기에 족하고 허백기공한 것은 허하고 희고 기가 있고 비어있고 한 것은 이름이 없으나 조짐이 있다. 이름이 없으나 조짐이 있다. 정은 바탕인 데서 나와 금속수토와 비잠동식의 형상이 밝혀진다. 말이 생소하고 해도 그냥 편안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 바탕이 있는 데서 나와. 바탕이 있다 그랬죠. 정이 상이 있는 데서 나와. 금속수토와 금속수토라고 하는 것은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비잠동식, 나는 것, 헤엄치는 것, 움직이는 것, 식물, 이것도 역시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비잠동식의 형상이 밝혀진다. 형상이 밝혀진다. 도는 무명에서 나와. 도는 이름이 없는 것에서 나와서 은현생멸과 숨고 나타나고 생하고 멸하고 하는 것과 소장성쇠의 세력이 조짐을 나타내니 우주만상이 곧 이루어진다. 금속수토와 비잠동식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야기하고 은현생멸, 소장성쇠 어떠한 조짐이 있다. 도는 하나의 궤도로 크게 뭉치고 형은 천태로 천가지 형태로 서로 다르니
도는 하나의 형태로 크게 뭉친다. 형은 1000가지 형태로 서로 다르다. 형은 이렇게 나가는 힘이죠. 그러니까 도는 구심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천부경에서 1이죠. 형은 원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가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천부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묘연 만학말래 용변부동본이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묘하게 퍼져나가 만번 가고 만번 오지만 용변부동본, 그래서 쓰임은 무수히 변화하지만은 근본은 변함이 없다. 원심력을 가지면 쓰임은 무수히 변해서 1000가지 형태로 무수하게 변하지만은 용변부동본, 그 쓰임에는 변함이 있지만 근본은 변함이 없다. 근본은 그냥 하나일 뿐이다. 원심력이 바로 형이고 구심력이 바로 도인 거죠. 그래서 이에 성인이 일으키고 온누리에 통공하는 관음을 조음하여,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피리 소리죠. 피리 소리를 조음하여 하나의 그 음을 고른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동의 정을 살피고 허실의 척도에 따라 그 서로 다른 세력을 심리하니 깊이 이치로서 다스리니 이는 진실로 사물을 성찰하여 증리하는 진법과 신라가 금척과 옥적을 쓴 유서가 상고지세에 연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치가 있는데 그것을 신라에서 그 근본이 되는 진법, 천부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법을 가지고 한쪽은 금척을 쓰고 한쪽은 옥적을 썼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율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척은 율에 가깝고 옥적은 만파식적, 피리를 뜻하죠. 이것은 자를 뜻하고 옥적은 피리를 뜻합니다. 각각 율과 열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부도지에 율려 화생법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부의 그러한 이치로 금척과 옥적을 가지고 율려 화생법으로서 만물을 살리고 백성을 살렸다. 그 유서가 바로 상고지세에 연유하고 있다. 상고지세는 바로 환인, 환웅, 단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를 성인이 같이 이것을 쓰고 있다. 대저 소밀은 일체요. 헐렁하고 빽빽하고 한 것도 일체요. 기질도 일체요. 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질은 눈에 보이는 것, 바탕. 그것도 일체요. 공색도 일체요. 공하고 색한 것. 공하고 색한 것도 일체요. 견백도 일체며, 지금 이제 견백에서부터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흰 것도 일체요. 각기 양쪽에 있는 것은 장차 교추상자하여, 서로 교류하고 도와서 서로 그것을 보충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성물성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서로 도와서 이 세상을, 만물을 생성하게 하고 만물을 이루고 또 만가지 일을 이룬다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이 반드시 빈 구멍에서부터 각기 이루어져 위치가 견고해지고, 천하만사가 반드시 실이 서로 교차하는 데서 흔적이 하얗게 보이니 이는 태고 불력의 참된 이치, 진전이다. 예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조짐의 세계와 형상의 세계, 도의 세계와 형상의 세계가 서로 교차해서 이 세상 만물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태고에서부터 내려온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이다. 그러므로 허실견백에 대한 고금의 논쟁은 모두 상세에서 기원하였으나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바른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을 하나임을 아는 것,
허실, 견백이 모두 하나임을 아는 것. 도와 형이 모두 하나임을 아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제상공의 근심과 한탄을 깊고 통절하게 한 까닭이다. 예, 그러므로 이 제상공께서 이 세상을 맑게 하시고자 이 징심록을 지으신 것이다. 이러한 그 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징심록 축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박제상공의 시, 박제상공께서 남기신 그 시, 그리고 그 시의 핵심 구절인 견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그것을 초탈한 박제상공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초탈한 위치에서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박제상공의 그 마음, 그럼으로써 징심록을 지으신 것을 김시습 선생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높여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7장은 금척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김시습 선생의 금척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랄까요? 탐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통공환 하십시오.